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약한 고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본인이 워낙 공고하고 곧고 험잡을 데가 없으니 그 부인을 난도질해서 대통령의 멘탈을 붕괴시키려는 비열한 심리적 테러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매번 저들에게 당하기만 할까요? 왜 빤히 보이는 거짓 선동에 국민들이 넘어가고 멀쩡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비극이 되풀이될까요? 1억 원을 받은 강선우는 멀쩡하고 파우치를 받은 김건희는 왜 감옥에 가게 됐을까요? 이 뒤틀린 세상이 도대체 왜 용인되는 것입니까? 김정숙은 수백 벌의 명품 옷과 수제화를 구입할 때마다 5만원권 현금 뭉치, 그것도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그런 돈, 관봉권을 종이봉투에 담아 건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검은 돈일 가능성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도 만약 눈이 있다면 어찌 이리도 잔인하게 한쪽 눈만 뜨고 있단 말입니까? 정의의 여신 DK가 들고 있는 저울은 어찌하여 좌파들에게만 한없이 가벼운 깃털이 되고 우파들에게는 천근만근 새덩이가 되어 짓누르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복잡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을 당하고 차가운 감옥에 갇힌 지 해가 바뀌었지만 저들의 잔인한 칼춤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엊그제 나온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판결, 그것은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두 가지 명백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좌파들이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을 뒤흔들며 김건희 여사에게 씌웠던 거대한 거짓의 산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파만 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비통한 현실입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9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그토록 자신만만해하며 김건희 특검의 명분으로 삼았던 핵심 의혹들, 즉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즉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개입, 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주당과 좌파 카르텔 언론들은 그야말로 멘붕이 온 모양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충격이 왜 그리 큰 것인지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이번 판결은 사실 매우 중대한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특검의 기만적인 정치쇼가 폭로됐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주장했던 징역 15년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법적 증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김 여사를 악마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부풀려진 정치적 허세였음이 법원의 판결로 증명된 것입니다. 구체적 증거도 없이 카더라식의 의혹만으로 일국의 영부인을 범죄자로 낙인 찍으려 했던 특검의 수사가 그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를 사법부가 국민에게 그리고 민주당의 귓구멍에 그 낯짝에 확인시켜준 셈이다 이 말입니다. 둘째, 태산 명동 서일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태산이 떠나갈 듯 요란하게 굴더니 결국 쥐새끼 한 마리 나온 격입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물품을 받았다는 혐의, 즉 알선 수재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시우려했던 주가 조작, 국정농단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것은 사실상 일종의 후원으로 볼 수 있는 선물을 받았다는 작은 혐의입니다. 셋째, 우인성 부장판사는 민주당 좌파들에게 뼈 때리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우인성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도 권력을 잃은 자라 해서, 즉 김건희 여사라 해서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왔습니다. 우인성 판사의 이 같은 말은 민주당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특검에게 내린 준엄한 꾸짖음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주당에게도 내린 꾸짖음이죠. 이런 판결이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었음을 천명한 것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편향적 판결에 분을 사귀지 못하던 우리 국민들에게
그나마 한 줄기 위안을 선물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과연 대통령을 지낸 윤 대통령과 그 부인에게 이 같은 처사가 저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악한 비리들에 비추어 공정한 것인지 공평한 것인지 비분강개하는 심정으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8개월여 방송을 쉬는 동안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여행도 하고 떠돌아다니면서 그 공허한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간의 속사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다시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저의 다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영상의 공유 그리고 구독 신청까지 그렇게 해주신 분들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서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복귀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는 동지며 하나의 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방송 제작을 위해서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도 자주 제가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표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좌파들은 김건희 여사를 두고 도덕성을 운운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들의 도덕성이 얼마나 좋기에 저러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들의 안방을 잠시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문을 열자마자 썩은 내가 진동을 하여 코를 어디에 둘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첫째, 저자들은 공천을 돈 주고 사고 팔고 있습니다. 김경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답으로 서울시의원 공천을 받고 의원이 됐다는 것인데 공천을 대가로 한 더러운 거래, 이것이 저들의 은밀한 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물품 가액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액 아닙니까? 둘째, 충격적인 것은 민주당 내에서는 돈을 주고 공천을 사고 파는 것이 관례이자 문화처럼 굳어져 있다는 고백도 나왔습니다. 김경 시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김경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다 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해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의원은 1억 원짜리라면 국회의원 공천은 도대체 얼마짜리일까요? 또 구청장 자리는 도대체 얼마짜리일까요? 혹시 누구 아는 분 제보해 주십시오. 돈으로 공천을 샀고 권력을 얻었다는 것은 그 권력으로 본전을 뽑겠다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 세금을 헤쳐먹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신들이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짜리 파우치를 공격할 때 그토록 정의로운 척하더니 강선우 뒤로는 검은 돈 1억 원씩을 삼키고 공천 장사를 해온 셈이 되는데 이것이 그대들이 말하는 민주고 정의입니까? 그 말 잘하는 입으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셋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행위는 뻔뻔함을 넘어서 가히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 다발과 까르띠에, 불가리 같은 초고가 명품 시계를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불명예 퇴진했던 자, 이자가 상식적으로 재발이 저리지 않았다면 왜 스스로 장관직을 사퇴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자가 부산시장에 출마하겠다면서 시내 전역에 현수막을 100여 장이나 도배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게 입법, 사법, 행정이어서 언론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장악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민주당에 우리는 처벌받지 않아 라는 그런 오만한 모습입니다. 어차피 이들에게 법이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선물 몇 개를 보관했다는 이유로 1년 8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는데 수천만 원 현금의 억대를 호가하는 명품 시계까지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재수는 도대체 몇 년을 살아야 공평한 것입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감옥에, 다른 한 사람은 부산 시내를 활보하고 다닌다니 이것이 대한민국의 무너진 정의의 한 단면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물어봅시다. 전재수 씨, 부산 시민들이 그렇게 우습고 만만합니까? 넷째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4억 원짜리 타지말 관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시절 김정숙이 벌였던 일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파우치를 포함한 불과 2-3개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1년 8개월을 살아야 한다면 김정숙은 무기징역을 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년 김정숙은 국민혈세 4억 원을 들여서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서 타고 인도로 날아갔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모디 총리의 초청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외교부 관계자의 증언으로 우리 측이 먼저 영부인이 가면 안 되겠냐고 셀프 초청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단 한 가지, 타지 말 관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대통령 전용기를 몰고 갔다는 사실, 타지마할을 배경으로 독사진을 찍는데 4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였다는 사실, 이 비용이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사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왜 좌파들은 이것을 국고손실죄로 다루어 징역 15년형이나 혹은 무기징역형에 처하지 않는 것인지 누구 저를 좀 이해시켜 주실 분 안 계십니까? 다섯째입니다. 김정숙의 수백 벌의 명품 옷과 수지화들과 브로치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정숙은 수백 벌의 명품 옷과 수지화를 구입할 때마다 5만원권 현금 뭉치, 그것도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그런 돈, 관봉권을 종이봉투에 담아 건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검은 돈일 가능성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떳떳하다면 왜 카드로 긁지 않고 현금을 사용합니까? 그 큰 돈을 혹시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사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금액적으로 김정숙의 밝혀진 옷값, 핸드백, 브로치, 반지 등등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그것에 비해 어림잡아 한 100배쯤은 될 것 같은데, 김 여사가 1년 8개월의 판결이 나왔으니 김정숙은 무기징역 정도가 나와야 그래야 그게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김 여사는 감옥에 있고 김정숙은 아직 평산에서 커피 마시며 노닥거리고 있는지 누가 저를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는 수많은 외교적 접촉이 일어나는 자리이며 선물이 오가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당연한 관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멜라니아 여사가 5만 달러짜리 가방을 받고도 미국의 국익을 팔아먹지 않았고 아무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듯, 김건희 여사 또한 특검의 먼지털이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인사개입이나 정책 왜곡의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해온 방식은 팩트화하고 대중의 관음증을 섞어 만든 줄리라는 허상을 만들어서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잔인한 인격살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 여사 모친은 수십억 자산가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딸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소설을 써서 이것을 퍼뜨렸던 자들, 이 자들은 거짓말도 100번 하면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꾀벨스와 공산주의식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아직도 이것을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김건희 여사는 중학생의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가장 예민하던 시절에 홀어머니 밑에서 그 어려서부터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남에게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석박사학위까지 따낸 성취욕이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좌파들이 공격하던 석사 논문의 2008년 논문 표절률은 고작 6%로 밝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가천대 석사 논문 표절률이 27%가 넘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좌파들은 이재명의 논문은 입도 뻥끗 안 하면서 김 여사의 논문만 현미경 들이대듯이 물고 늘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약한 고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본인이 워낙 공고하고 곧고 험잡을 데가 없으니 그 부인을 난도질해서 대통령의 멘탈을 붕괴시키려는 비열한 심리적 테러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매번 저들에게 당하기만 할까요? 왜 빤히 보이는 거짓 선동에 국민들이 넘어가고 멀쩡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비극이 되풀이될까요? 1억 원을 받은 강선우는 멀쩡하고 파우치를 받은 김건희는 왜 감옥에 가게 됐을까요? 이 뒤틀린 세상이 도대체 왜 용인되는 것입니까?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이론에서 그 답의 일부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람시는 책에서 자본주의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서 교육과 언론, 문화와 예술 등 사회 각 분야의 진지, 즉 헤게모니를 장악하여 대중의 사고방식을 개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운동권 좌파들이 오랜 세월 이 짓을 해온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교조가 교육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방송을, 좌편향 영화들이 문화를 장악했습니다.
사법부마저 일부 좌파 판사들이 장악해 우파에게만 가혹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만들어 놓은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광우병 선동이 먹히고 세월호 괴담이 통하고 줄리 공작이 사실인 양 퍼지는 것입니다. 제가 틀린 말한 게 있으면 여러분이 한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목걸이와 가방, 그것이 죄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왜 김정숙의 4억짜리 초호화판 인도 타지마할 여행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강선우의 1억 원짜리 공천거래에는 침묵하고 왜 전지수의 명품 시계는 수사조차 제대로 안 하는 것입니까? 이 지독한 이중잣대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발붙일 수 없게 만들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고 장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진실은 언젠가 있는 그대로 밝혀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나 분명한 진실한 가치를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저들이 김건희 여사를 희생양 삼아 자유우파 정권을 무너뜨리려 온갖 공작을 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저들은 처음부터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 김건희 여사를 마녀 사냥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재명 치하의 혹한, 그야말로 겨울공화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봄은 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 봄은 그러나 거저오지 않습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독초를 태워버린 뒤 갈라진 손으로 그 땅을 일구어 새로운 씨앗을 뿌린 자에게, 그 자에게만 봄은 허락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우파 정당에 표를 던지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수십 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그 방식 그대로 우리도 빼앗긴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한 헤게모니 탈환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법조, 이 사회의 모든 진지를 하나하나 다시 탈환해야 합니다. 몇 년이 걸리든 그 본질적인 것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봄을 기다리는 우리가 지금 당장 깨어서 행동해야 할 4가지 과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의 진지를 탈환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전교제에 의해서 기울어진 교실에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실 겁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의 머릿속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독극물이 주입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자유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감시운동, 교육탈환운동에 학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이 솔선하여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둘째, 문화예술의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연극, 영화, 문학, 예술, 이 모든 분야가 좌파들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저들이 만든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저들이 쓴 책을 읽으며 세뇌당해왔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자유보수 우파의 가치를 담아낸 영화, 소설, 예술작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우파 작가와 우파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키워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가질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언론의 탈을 쓴 위장 보수들을 심판하고 진짜 언론을 지켜내야 합니다. 좌파 언론 일색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나마 우리 편인 척하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등에 칼을 꽂은 자들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소위 보수지라고 우기는 조선중앙동아, 이 회색 분자들, 이 기회주의적인 위장 언론들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신문 안 보기 운동, 시청 거부 운동을 펼쳐서 저들의 오만함을 꺾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사이다처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팩트로 싸우는 보수 유튜브 채널들을 제2의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이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넷째, 사법부의 양심을 깨우는 국민판사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치가 무너진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용기 있는 판사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냅시다. 그러나 정치 성향에 취해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는 자들, 특히 우리법연구회 같은 특정 사모임 출신 판사들이 내리는 저 편향된 판결들은 그 내용을 온 국민들에게 낱낱이 까발려야 합니다. 그들의 이름 석자를 역사에 영원히 기록하여 그들의 자자손손 부끄러움을 알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아픔을 견뎌내고 계시는 동지 여러분, 지금 차가운 독방에 갇혀 계신 윤석열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저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그분이 겪고 계신 그 고초는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바로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의 암담한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하고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습니다. 1억 원을 주고 공천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이 정치를 독점하는 세상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고 정직이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만고의 진리,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역사의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이 긴 겨울을 버텨낼 것입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저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그 찬란한 봄꽃이 만개하는 그날, 우리 서로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로 광장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십시다. 김치환의 시사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